깻목액비를 집에서 만들 때와 텃밭에서 대량으로 만들 때의 방법입니다. 30여 년간 한국 춘란과 화초들을 키우고 텃밭을 가꾸면서 얻은 여러가지 경험들을 공유하려고 만든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집에서 작은 통의 깻목액비를 만드는 방법하고 텃밭에서 대량으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예요. 깻목액비가 최고의 비료인 줄은 아는데 만들 때 냄새 때문에 집에서 만들지 못하신 베란다 도시 농부님들과 텃밭 농부님들 보시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다음 영상은 깻목 발효비료 만드는 방법을 올려드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텃밭을 가꾸시거나 또 집에서 이 베란다, 화초나 이런 걸 키우실 분들은 비료에 대해서 꽤 관심이 많을 겁니다.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비료를 써야 되거든요. 사실 깻목은 그 참기름을 짜고 나온 부산물로 사람이 그냥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재료입니다. 가축분 대비 뭐 이런 거다고는 비교가 할 수 없죠. 음식물 부산물이랄지 이것은 염분도 많고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한 재료인데요. 이 깨끗한 재료로 비를 만들어서 씀으로써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오염되지 않고 또 집 베란다나 그 마당에 있는 화분에다가 비료를 쓸 때도 아주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비료입니다. 깻목 액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다음 영상으로 깻목 발효비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만들어서 텃밭에 사용하셔서 오염되지 않는 건강한 먹거리 생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깻목 액비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발효시켜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부패비료로 냄새는 나지만은 그 부패비료 쓸 거냐인데요. 이제 사용할 때 보면은 이 냄새랄지 이런 것이 아주 고약하죠. 그래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냄새 없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만들려면 이제 발효에 필요한 그런 균들이 들어가야 부패되지 않고 발효가 됩니다. 먼저 깻목 액비를 만들 때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깻목 액비의 기본은 누룩균, 메주균, 효모균, 젖산균, 유산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부패되지 않고 발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를 먼저 준비해야 되는데요. 첫째, 기본적으로 이 깻목은 꼭 필요하고요. 이 깻목은 들깻목보다 참깻목이 좋고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균으로서는 막걸리에는 효모균, 젖산균, 유산균이 몇십억 마리에서 몇천억 마리가 들어있다고 그러거든요. 이 막걸리에 있는 균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이건 쌀뜨물입니다. 쌀뜨물은 효모균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재료죠. 이 쌀뜨물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천일염 약간 하고 설탕을 약간 넣어서 놓으면은 표면이 증식되었고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덩어리 같은 것이 보이거든요. 그 효모균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는 미생물 액이에요. 우리 EM 액이라고 그러죠. 여기에는 그 몇십 가지의 그 유익한 균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깻목과 이 미생물 액을 혼합해서 발효를 시키는데 그때 미생물이 증식할 때 필요한 미생물 먹이가 이 설탕, 당 성분하고요. 천일염, 미네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천일염 양을 많게 넣으면 발효가 좀 느린데 이게 많이 들어감으로써 그 염분에 강한 그런 미생물이 분석하니까 만들어서 뿌리면은 땅속에 있는 염류를 분해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 천일염 양을 하우스 같은데 시설 같은데 하신 분은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대신 발효되는 이 속도는 좀 느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주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료가요. 우리 그 요구르트 있었으니까 요구르트, 유산균, 우유, 젖산균 이런 재료들도 넣어주면 좋아요. 대신 멸균되지 않는 것, 살아있는 유산균, 살아있는 젖산균, 균이 살아있는 거 보시고요. 우리 식빵 만들 때 쓰는 이스트 거기에도 효모균이 덩어리거든요. 그걸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양을 얼마만큼 넣어줄 것이냐. 그건
많이 넣을수록 좋습니다. 미생물은 먼저 들어가서 선정한 미생물이 거기를 장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패균이랄지 이런 것보다는 발효에 필요한 미생물이 많이 들어가면 좋으니까 많이 넣습니다. 깻묵은 3kg 정도 된 줄 알았더니 이거 무겁네요. 3.5kg, 4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4kg 정도를 넣고 만들 겁니다. 깻묵 액비 만드는 것은요, 막걸리 만드는 거하고 원리가 그 같습니다. 막걸리 같은 것은 이제 효모균이 당을 분해하면서 효소를 만드는데, 효모균은 조건성으로 반응을 해요. 산소가 있으면은 당을 분해해서 효소를 만드는데, 산소가 없으면은 당을 분해해가지고 에틸 알코올을 만들죠. 알코올을 만듭니다. 그래서 막걸리는 어느 정도 발효를 시키다가 산소 공급을 안 시키면은 효모균이 당을 분해해서 알코올을 만들고 그래서 막걸리가 되고요. 우리 깻묵 액비 만들 때는 산소를 끊임없이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분해가 되고, 우리 식물들이 이제 이용한 것은 이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해가지고 만든 그 효소를 식물들이 이용하잖아요. 유기물을 그대로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분해해가지고 효소를 분비해가지고 그 효소를 식물들이 뿌리로 흡수를 하는데요. 깻묵 액비 만들 때 산소가 계속 공급을 돼야 흡수가 발효가 되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현기상 부패가 되니까 산소를 계속 공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씩 흔들어 주셔야 돼요. 재료를 전부 다 혼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따뜻한 곳에 두면은 빨리 더 발효가 됩니다. 근데 따뜻한 곳에 두면은 부패균들이 활동을 해요. 부패균들은 중성에서 약간 알칼리성 그런 환경에서 따뜻하면은 급작스럽게 번식을 합니다. 보통 20분에서 30분에 1세대가 교체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패균들이 좀 활동하기 어려운 낮은 온도에서 발효를 시킬 거예요. 대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보통 여름에는 20일 한 달이면 사용을 하는데요. 부패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죠. 겨울에 만든 것은 햇빛이 안 드는 시원한 곳에 놓고 좀 느긋하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발효를 시켜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몇 대 몇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희석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화학필에는 질소 이상 칼륨 미량 원소가 정확하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희석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 깻묵 액기는 정말 우리가 만들어서 비료 그 분석 실험실에 분석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여기에 뭐가 얼마큼 들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몇 대 몇으로 사용해라 정확한 것을 맞지 않는 것이고요. 성분을 분석해보기 전까지는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대략 100대 1로 사용해라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50대 30대 1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비료는 한번 갑이 되면은 1년 농사 망치잖아요. 화초 같은 것은 완전히 망치고요. 그래서 연하게 사용하라. 그래서 보통 100대 1로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한 50대 30대 1 그 정도 사용해도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 봄감자를 심고 한번 실험용으로 10대 1로 사용해 보니까 3일 만에 다 죽었습니다. 말랐습니다. 3일 만에 이파리 끝이 마르기 시작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안 되고, 제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50대 2까지 그 정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깻묵 액비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큰 텃밭에 사용하실 때는요, 이제 좀 대량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몇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거 지금 500리터짜리 통이고요. 이거 이제 기포 발생기예요. 기포 발생기든지 또는 교반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깻묵을 그냥 넣어서 만들기도 해요. 그냥 넣어서 만들 때는 건너 쓰거나 또는 조로 같은데 그 흙을 빼고 그냥 타서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마대나 양파랑에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 기포 발생기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발효 표현을 넣어야죠. 우리 이에맥이나 표먹을, 유산균, 젖산균 이런 발효에 필요한 표현을 넣으시고요. 발효를 시키는데요. 발효에는 이제 호기성균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기포 발생기는 산소를 근근히 이용합니다. 또 기포 발생기가 없으시면은 이 교반기를 설치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교반을 시키면서 계속 이제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요. 그렇지 않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그냥 부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시니까 우리 양질의 깻모 액비를 만드실 때는 꼭 이 기포 발생기를 설치하시고 공기를 넣어주시거나 교반을 시켜주시고요. 이 통은 500kg짜리 통이에요. 500kg짜리 통이고, 지금 여기 대형 물통은 2톤짜리거든요. 2톤짜리인데, 이 500짜리에다가 깻묵 액기를 만드셔가지고, 지금 이 상에서 이제 모터를 가동을 하면요, 통에서 만든 깻묵 액기가 여기를 켜고, 여기를 켜주면은 모터에서 나오는 물관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물이 나오면서 희석이 되어가지고 이 통으로 들어가고요. 이 통으로 들어가고, 이 통에 담으로써 여기서 이제 시키거든요. 근데 이 500kg짜리 통에다 만들어가지고 이 1000리터 물통에 희석해가지고 이 호스로 뿌려주는데요. 호스로 뿌려주는데 이 희석 비율이 정확하게 몇 대 몇이다, 그건 좀 알 수가 없어요. 이 500kg 물통에 깻묵 한 마대를 넣고, 저 1톤짜리 1000kg죠 1톤짜리 통에 부두통 2톤이면은 이 200평 텃밭에 충분히 뿌려지더라고요. 그 정도 희석액으로 뿌립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조금만 발효의 원리를 알면 만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은 깻묵 발효비료 만드는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물에는 물을 주면은 사실 맛없는 배추가 될 수가 있고, 또 갑작스러운 피해가 오면은 냉해도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그 보름간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나